네, 봉준호 감독의 어제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거장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었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세계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평론가인 송영구 KBS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송 기자. 네, 어제 시상식 보셨죠? 네, 감격스럽게 봤습니다. 영화 평론가로서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이 깊던가요? 수많은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그 수상 소감들 많이들 좀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첫 번째 각본상 받았을 때 이것이 한국이 받은 첫 번째 오스카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을 한 뒤에 네. 이 다음에 이 감사를 전할 사람들을 이렇게 줄줄 읊어야 될 차례잖아요. 그 중에 가장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내였어요. 예. 지금까지 한국 영화 감독들이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많이 쾌거를 올리고 수상 소감을 많이 남겼는데 그 배우자를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 그래서 박찬욱 감독 정도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인물이 좀 아내였다는 점에서 좀 개인적으로 흐뭇하게 좀 인상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네. 송 기자 워낙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자,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그 의미에 대해서 수많은 평가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저 영화 평론가로서 송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카데미상이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 영화 시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어 영화상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 국내 영화상에서 미국 입장에서 외국 영화가 상을 받는 거는 그것도 최고상을 받는 것은 대단히 있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거는 한국 영화사 101년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사에서도 있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혁명적인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군요. 네. 자, 조금 전에도 송 기자가 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송 감독이 그 수상 소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아주 아카데미가 흔들렸습니다. 재치와 겸손이 어우러진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어록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재희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거머쥔 오스카상. 봉준호 감독의 첫 수상 소감은 그 역사적 의미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사실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죠. 사실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예.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국제영화상 수상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 봉 감독. 아카데미에 대한 뼈있는 충고가 두 번째 소감이었습니다. 코린 랭귀지에서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 오스카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어 짧고 굵은 영어 한마디로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세계적 감독들을 제치고 받은 감독상. 함께 후보에 오른 79세 거장에게 기꺼이 존경을 표했습니다.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할리우드 거장에 대한 아시아 감독의 찬사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에 대한 존경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할 거 했던 우리 퀸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퀸틴, I love you. 작품 못지않은 번뜩이는 유머와 재치는 단연 시상식의 화제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들인데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부분 소감을 한국어로 말한 봉준호 감독은 시상식에서까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으며 세계 영화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저렇게 수상 소감하는 걸 봐도 굉장히 똑똑한 감독이다, 명민한 감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그 기립박수를 유도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화제가 되더군요. 자, 이 영화 기생충을 대부분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어떤 영화인지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징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봉준호 감독이 세계 곳곳에서 이제 호응이 쏟아지니까 좀 본인도 좀 놀라면서, 자본주의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세계 시민들이 이 이야기에 좀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영화의 핵심은 21세기 자본주의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려운 처지끼리 연대를 하고 싶어도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약자일수록 이 제로섬 게임으로 이 세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힘이 없으면 이제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서 서로 경쟁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라든지, 또 약한 자와 더 약한 자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고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앞부분에도 나오고요. 이런 영화가 이제 앞으로 펼쳐낼 그 갈등 구조들을 좀 요소에서 배치되고 있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과 비극들을 부자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도 보이죠. 그 극 중에서도 부자 가족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가난한 자들이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예.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요소에서 배치함으로써 좀 흥미진진하게 영화가 전개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영화를 보고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씁쓸했습니다. 근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기생충 보려고 극장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하는 모습도 있고, 리뷰를 봐도 뭐 대단히 열광적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받았던 평가보다 더 열광적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특히 할리우드에서 이 인정을 받은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많이 해왔지만 한국 영화가 이 유럽권이나 좀 예술 영화 측면에서 좀 인정을 많이 받아왔다면, 이번 기생충 같은 경우는 이 예술적 가치를 칸 영화제에서 먼저 인정받은 다음에 네. 미국으로 건너가서 흥행과 비평 양면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인데요. 흥행 수익이 지금 네. CG로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1위가 1,100만 달러였었는데 지금 3,000만 달러를 좀 훨씬 웃돌고 있는 좀 모습이 있고요. 예. 미국에서 왜 이렇게 영광적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장르 영화의 나라라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할리우드 스튜디오 산업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뭐 멜로, 코미디, 서부극 이런 식으로 장르들을 각각 이제 공식에 따라서 발전시켜 오는데, 그 중에서 이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를 확립시킨 감독이 1950년대, 60년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에요. 예. 그 히치콕 감독으로부터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 중에 하나가 바로 봉준호 감독입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작품들의 바탕에 이 서스펜스가 깔려 있고요. 그 히치콕으로부터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브라이언 드 팔마라든지 이런 감독들이 히치콕의 그 성취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고, 미국인들이 거기에 열광해 왔던 것인데, 봉준호 감독이 이 서스펜스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적인 상황, 그리고 네. 유머, 공포 이런 것들, 많은 요소들을 적절히 섞어서 흥미롭게 변주함으로써 미국인들을 더 좀 흥미진진하게 영화 속으로 몰고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흥행성 면에서 성공한 영화들이 보통 칸에서는 잘 성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번에 지난해죠. 칸 영화제에서도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는 직접 다녀오셨죠? 네.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칸 국제영화제 때 처음 공개됐을 때, 그 영화 상영 중에서도 박장대소가 터지고 박수가 상영 중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 대본관에서도 굉장히 즐겁게 이 영화를 보고 장르적으로 이 영화를 감상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예. 한국에서는 사실 너무나 이게 우리의 이야기다 보니까 불편하게 보신 관객들도 많고, 굉장히 슬프게 안타깝게 이 영화를 이제 보는 이제 관객들이 훨씬 더 많았어서, 그래서 외국의 반응하고 우리의 반응하고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출연을 마련한 게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봉 감독의 스타일, 봉준호 스타일, 봉준호가 장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네. 봉 감독 어떤 감독이고 어떤 스타일 갖고 있는 감독입니까? 네.
만나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분인데요. 예. 봉테일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말을. 예. 왜냐면 이제 무심코 배치한 어떤 요소들이 좀 관객들이 좀 이런 무엇을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좀 과장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나치게 지금 나가는 화면은 뭡니까? 예, 지금 봉준호 감독이 직접 그린 스토리보드인데요. 그림도 잘 그리는군요. 예. 스토리보드가 거의 그대로 화면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편집 감독이 할 일이 거의 없는 정도로 촬영 전 단계에서부터 그린 스토리보드가 그대로 영화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한다는 거죠. 미리 촬영 전에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예. 설계에 의해서 영화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짧게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앞으로 한국 영화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본 감독도 최근에 이제 어떤 행사에서 말했는데 스크린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봉준호 감독도 신인 시절이 있었고 흥행 대작들 틈에서 경쟁을 하면서 실패한 적도 있었는데 제2, 제3의 봉준호가 나오기 위해서라도 좀 다양성, 우리 문화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앞으로도 또 이런 좋은 성과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도적 그 밑바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송영국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